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에 또 장이 열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아쉬운 그런 하루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경계감에 좀 숨고르기가 있었던 장세였던 것 같아요.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확대되는 부분들인데, 자, 오늘 이번 일주일간의 전략을 좀 세워보고, 또 우리가 명절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그 명절 긴 연휴 전에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우리 두 분의 또 우리 고수 두 분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영인 대표님 그리고 유창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변영인 대표님은 처음 또 와주셨어요. 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자기 소개 조금 해주시죠. 예, 저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고요. 현재 뭐 한국경제를 비롯해서 다수의 경제 방송에서 좀 많이 찾아뵙고 있었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숲에서 또 초능력자들 시즌 2에서 우승자, 우승자 우승을 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우승을 좀 하게 됐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 정말 뭐 우리 업사부님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 너무 워낙 실력 좀 출중하신 그런 분들이니까 오늘 좀 호흡 좀 잘 맞춰서 좋은 인사이트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환영합니다. 사실 이제 뭐 두 분은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옛날에 활동을 좀 했었고, 이제 두 분은 지금도 경제 TV 많은 곳에서 활동을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참 뭐랄까요, 제가 어찌 보면은 너무 이제 그 개인 매매나 이런 쪽들에 또 맞춰서 실전 매매 이쪽에 있다 보니까 또 인사이트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눈 쪽에서 사각지대가 좀 생기는데,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방송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채워지는 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잘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일단 이번 주간 부분들에 있어서 이벤트도 좀 있고 좀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건데, 그게 뭐니 해도 이제 트럼프 취임식, 네. 사실 오늘 월요일 장이 아마 휴장이죠. 휴장. 마틴 네, 루터킹 네, 데이, 데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라서 참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면 내일 좀 예측도 쉬울 텐데 조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번 주간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포인트 뭐가 근데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크게 뭐 미국 증시가 흔들릴 건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전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금요일에 상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락 추세대가 돌파가 됐다라는 말들을 좀 하는데, 저는 아직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스닥 그렇고요. 그리고 S&P 500, 특히 S&P 500 같은 경우가, 나스닥은 아직은 덜 돌파했는데 S&P 500이 여전히 딱 이제 돌파를 했다, 돌파하기 직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 이거는 성긋기라는 거는 진짜 성 긋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 아시다시피.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그으면 아직 확산형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아직 확산형은 아니지만 아직 여기 상단 돌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짜로 돌파가 이루어진 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조금 본다라면 올라갔다가 눌렸다 갈 때, 그때가 진짜 돌파가 이루어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그럼 다시 뭐 이렇게 급락일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서 이제 약간 박스권 흐름,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리냐, 우리는 설 연휴지만 미국 FOMC 네. 를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른다라면 좀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오르는 모습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는 저는 조금 더 가고자 하는 힘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횡보니까 일주일 동안. 네. 미국 증시는 이렇게 하락해서 크게 밀렸다가 올라온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냥 옆으로 박스권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 금요일에 미국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오늘 못 올라서 아쉽다 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 안 빠졌잖아요. 미국 증시가 목요일에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121선이 다 내려와 가지고 종합주가지수 기준을 따진다면 2,550 원저리까지의 상승은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시장 상관없이 미국 시장 폭락이 안 나온다라면 그렇고 또 트럼프 관련해서도 어찌됐든 지금 트럼프가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분위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나 시진핑과 통화했다. 한 달 안에 만날 거다잉.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면서 우와 하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 뭐 관세 없나 보다 하면서 올라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국 다음으로 제일 큰 피해를 입을 거라 생각했었던 것들이 조금은 완화가 된다라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혹시나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죠. 우리가 조금은 피해를 많이 볼지도 모르는데 네. 이번에 어쨌든 트럼프가 뭐 역시 비즈니스 쇼맨십이 네. 대단하다. 이렇게 뭔가가 협상 여지를 자꾸 남겨놓은 부분들 무조건 너네 죽여버릴까가 아니라 협상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으니까 나름 또 그 나름의 우리 시장은 좀 그리고 또 진짜 덜한 딱 것도 있는 것 한마디만 같아요. 할게요. 네. 환율이 사실 오늘은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외국인 매도가 나왔을까 좀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근데 환율도 어쨌든 오늘 거의 1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1,400 지금 50원대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네. 여기서 원화가 조금 더 강세를 띈다라면 이 역시 증시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 대표님께서는 네. 이 트럼프 취임식 이렇게 좀 봐서 좀 어떻게 영향이 좀 있을지 좀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사실 트럼프의 취임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뭐 기술주가 좀 강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나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좀 강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시초에 우리 증시가 해당되는 수급을 좀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커플링되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데 최근 데이터를 좀 보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1개월 전 대비해서 상승률이 코스피가 4.8 그리고 코스닥이 8.8%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미국 증시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3개월 대비를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의 코스피는 2.8% 하락, 코스닥도 3.3% 하락. 그런데 나스닥은 6% 상승, S&P 500 2% 상승. 그런데 고점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 미국 증시와 좀 대비했을 때 우리 증시가 1개월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처럼 좀 보였는지지만 특별하게 이게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지수 체감 상승률을 좀 미비했다고 볼 수 있겠고 아시아 증시의 흐름들을 봤을 때도 지금 1개월 대비해서 뭐 니케이 지수가 0.5%, 대만이 3%대 상승을 했는데 3개월 대비해서 거의 뭐 약보합권에서에 대한 약세이기 때문에 국내와 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아직까지 주가의 괴리율들은 좀 크다는 점. 그런데 이 원인을 좀 보면 트럼프가 취임을 해서 미국은 그런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혼조세에서 끝났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사점을 보면 아직 트럼프 취임에 관련된 우려감, 리스크 요인은 사실 수급이 좀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지금 뭐 IRA 관련된 네. 이 정책 부분들이 행정명령에서 발효가 되지 않을까.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폐지 부분들 그리고 뭐 파리 기후 조합 협약을 뭐 탈퇴하겠다. 뭐 공언을 했던 부분들이 전반적인 뭐 우리나라 개별 섹터를 보면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섹터에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데 오늘 좀 아이러니하게 또 시총 상위 좀 보면 2차 전지가 좀 강했죠. 네, 이런 부분에 관련된 올랐습니다. 커플링 요인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수급의 어떤 예측 성과들이 좀 다른 것은 어떤 뭐 트럼프 취임에 관련된 일부 우려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이번 주에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금요일 날? 저는 네. 지금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은 한 0.5% 정도 금리 인상에 관련된 시사 발언들에 대해서 정책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던 게 지난 주예요. 그런데 지금 OIS 시장에서 좀 전망했던 부분들은 0.5포인트가 아니라 0.25포인트에 대한 금리 인상. 어찌됐든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면 지난 7월에 0.25포인트에 대한 금리 인상하고 나서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수급이 크게 좀 흔들렸던 그런 네. 요인들이 한 번쯤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인데 다만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BOJ 총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할 것인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해당되는 어떤 금리 여파들이라든가 정책 동향을 좀 보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의 이후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들이 좀 더 불안 요소를 좀 갖게 된다면 뭐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든가 환율이 재차 상승을 한다든가 그런 기조가 좀 나오면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가 동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일본의 금리 인상 부분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악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경계감은 유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셨기 때문에 오늘의 외인의 어떤 매도세는 단순한 트럼프의 취임에 관련된 수급 경계심보다는 일본 비유제에 관련된 포지셔닝 축소가 좀 저는 일부 좀 반영됐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뭐 어찌 보면 이제 행정명령을 뭐 100개 사인한다, 200개 사인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대충은 예상을 하는데 뭐 한번 그거 보여주시면 네, 대충은 조금 더 확대가 될까요? 네. 대략적으로 한 100건 정도 예상했을 때 뭐 이러한 주요 내용들 그래서 주로 대규모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거나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에너지를 수출하고 싶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다 특히나 그래서 미국이 배를 못 만드니까 LNG선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지 이제 이런 기대감도 그렇죠.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환경 관련된 정책을 폐기한다거나 IRA 폐기 뭐 혹은 미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막 등등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데 심지어는 200개가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계감에다가 특히 또 BOJ 그쵸? 아무래도 지금 사실 작년 말에도 자꾸 일본 쪽에서는 금리를 조금 올릴 거야 어떻게든 이런 네, 얘기를 그렇죠. 하고 네. 근데 대신에 FMC에서 금리를 인하할 때 같은 시기에 인상을 해버리고 인하해버리면은 너무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FMC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달은 못할 거고 인하하지 않은 달에 할 거야. 근데 요번에 1월 달이 네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미국 FMC는 지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높게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지금 BOJ가 금리를 인상 0.25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 자라보고 놀러 가서 요번에 수도공이라 하더라도 살짝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예상하신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좀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금리를 올릴 것인가라는 관점. 근데 저는 소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트럼프의 말을 가장 잘 듣는 국가가 일본. 그러니까 트럼프 눈치 보기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을 혼란으로 좀 가중시킨다면 일본이 사실 뭐 득이 될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스탠스가 좀 조절됐던 부분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약간의 국채 금리가 좀 더 급등하거나 뭐 환율이 상승한다던가 이런 우려감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좀 이어진다면 동결 가능성들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과연 한 번만 그칠 것인가? 언젠가 저는 금리는 올라간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네. 매를 언제 맞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 일본이 트럼프의 말을 잘 들었던 것은 아베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지금도 그건 잘 아닌가? 듣지. 예, 항상 지금도 잘 일본은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일본은 네. 트럼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 말은 항상 잘 들어요. 뭐 바이든 때도 그렇다고 뭐 거역한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좀 새벽 2시잖아요. 새벽 2시인가 2시 3시에 2시쯤. 네, 그때 취임식을 하는데 뭐 그 취임식 하고 나서 뭐 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을 친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취임식 하자마자 아까 말한 우리가 보여드린 행정명령이 확 쏟아져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트럼프도 사람인 이상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100일 정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하되 뭐 약간의 이제 눈치 보기 뭐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기라기보다는 서로 그냥 조금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스트롱하지 않아 막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당장 1월 달에는. 하지만 2월 3월로 갈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리의 움직임이라든지 특히 FOMC 이후에 금리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2월 달에 어떤 변동성은 있겠지만 2월 말까지는 저는 변동성 좀 제한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럴 때 이제 BOJ가 빨리 금리 인상을 할 거면
하는 게 나은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5% 인상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0.25% 인상하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아이고 살았다 뭐 할 수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 그나마 네. 다행이네. 사람 심리라는 게 참 그래요. 네네네. 뭐 쓰나미가 몰려올 거 알았는데 쓰나미가 아니라 그냥 잔잔한 태풍이 오면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그냥 태풍도 없고 그냥 평온할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만 태풍이 오면 거기에 흔들리는 게 더 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0.25% 정도 인상하는 정도면은 오히려 글로벌 증시가 인상할 거 인상했네. 그리고 오히려 달러 강세가 조금 수그러들었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글로벌 증시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리고 설사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약간 뭐 매파적인 말을 할 수도 있겠죠? BOJ 총재가 그로 인해서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다행스럽게 목요일까지 휴장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설사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매수의 기회로 잡는 것이지 막 도망쳐 이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잠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주간도 보내야 되는데 네. 이번 주간을 잘 보내야 되는 이유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휴장이고 사실 네. 금요일 날 하루 열려봤자 그쵸. 또 연휴니까 그죠 주말이 되기 때문에 그쵸, 주말이니까요. 쉽지 않죠. 네. 그 다음을 예측하기 위해서 아마도 요번에 전략적인 부분은 다음 주 흐름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두 분께서는 뭐 이제 어떤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 뭐 현금 유증이랄지 아니면 어떤 특정 업종이랄지 이걸 크게 담는다거나 아니면 현금 확보한다거나 어떤 전략을 좀 제시해 주고 싶으세요? 일단 트럼프 일기 때 취임 이후의 증시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복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좀 제가 재밌는 데이터가 2017년 1월에 취임을 해서 2021년 1월에 퇴임을 했어요. 네. 그때 4년간 미국 증시의 동향들을 보니까 나스닥이랑 S&P 500 지수가 거의 지수가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다우존스 지수가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물론 이게 공교롭게도 팬데믹 때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좀 공급됐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G20 국가들에 대한 경기 상황들이 그렇게 좀 나쁜 편은 좀 아니었다. 이런 좀 차이가 있었고 최근의 경우에는 집권 2기는 사실 그런 기대감들이 미국 증시에는 상당히 저는 좀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어떤 의문들이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가 더 심하다는 것은 지금 뭐 다보스 포럼 경제학자가 전망한 이 보고서에도 나왔는 내용인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트럼프 집권 2기에 더 견고해질 수 있다. 다만 이런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마찰이 좀 심화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망이 다시 재편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좀 우려는 했지만 미국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증시의 상승 탄력도가 조금 더 좋다면 우리 증시는 저는 자연스럽게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갈수록 동조될 수 있는 이번에는 정말로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 기조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측면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차라리 뭐 오늘 이제 새벽이죠.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행정명령 그냥 발표해서 그냥 확실하게 좀 내맞는 게 좀 좋겠다. 어떻게 그동안 보면 우리가 IRA 관련된 리스크 너무나 불안했잖아요. 여기서 그쵸. 이게 되면 뭐 마치 큰일이 좀 날 것처럼 2차 전지기업도 다 뭐 부도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호들갑을 좀 떨어놨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CS 윈드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전망이 좋은데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린 뉴딜 정책 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악재가 좀 많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잖아요. 차라리 현실화가 좀 돼서 털어버리고 여기서 다시 0점을 쓰고 나서 오히려 실적의 개선 기대감들 업황의 개선 기대감으로 다른 모멘텀을 수정해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예측했던 부분들이 차라리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오히려 취임을 하고 나서 정책이 현실화될 때 그런 리스크가 차라리 좀 해소됐다는 관점에서 수급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2차 전지가 오늘 상승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하지 않나 오늘 뭐 싶기 때문에 나름 이제 호재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수요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정부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2차 전지 비상 대책 TF가 구성되었다라는 네. 소식이 또 이제 전해지면서 오늘 어쨌든 상승세를 조금 더 이끌어주는 그런 요소도 좀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제 일단 실적 발표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좀 빠질 건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요소도 많은 것 네. 같아요. 반도체도 사실 오늘 좀 일부 좀 시원은 가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어느덧 21만 2천 원입니다. 이 가격대를 보면 SK하이닉스는 뭐 실적에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게 보는 게 명확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한 2년 전 주가를 상기해 보면 SK하이닉스가 9만 원대 한 8만 원대 후반까지 가격 형성됐던 게 그래도 20만 원대 좀 돌파해서 좀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기조들이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수급 지지를 좀 해준다면 전체적으로 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견조한 흐름들은 미국의 트럼프 취임 이후에 불확실성을 좀 떨어내는 그런 순간에 올해 좀 점진적인 좀 반등을 좀 이끌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점에 맞물려서 뭐 국내도 탄핵 정국들이 좀 수습이 되고 전국이 좀 안정화되면서 새로운 지도자가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을 또 증시에 좀 훈풍을 좀 넣어주고 그런 기대원들 좀 보면 저는 올해 상반기 저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1월과 2월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짜야 되고 너무 이 매크로 지표라든가 수급 경기감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좀 쫄아서 매매를 좀 회피하기보다는 전 좋은 주식을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해야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오늘 학교를 가면 선생님한테 맞아야 돼. 뭔가를 뭐 잘못해가지고 어저께 아니, 야자를 땡땡이를 쳤다. 요즘에 우리 책은 없어졌어요. 아니, 지금 요즘 그렇지만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야간 자료학습 막 이런 거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땡땡이를 쳤어. 근데 걸렸는데 이게 1교시에 맞을지 2교시에 맞을지 7교시에 맞을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왜 선생님이 그럴 때 있지. 그럴 때 왜 안 있어. 때리지? 왜 안 때리지? 이거 불안해 떨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너 이 새끼 너 어저께 도망갔지? 나와. 그래갖고 차라리 엉덩이 10대 맞고 에이 끝났어. 에이 딱 털어버리는 게 오히려 속편하게 맞아요. 나 학교 내 다닐 할 일 때는 할 수 있는. 네. 언제인지 그런 적 있었어. 그럴 줄 알고 그냥 넘어갔어. 그럼 안심하고 근데 다음 날 야 내가 어제 깜빡이 다 나와. 그래서 마신 적도 있었어. 네. 자, 아무튼 그것도 정말 저도 그렇게 아주 공감합니다. 차라리 맞을 거 맞고 악재 나올 거 다 털고 나와버리는 게 끝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우리 시장의 어떤 네. 흐름까지 좀 고려해서 전략을 일단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뭐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전 줄이고 싶어요. 현금을 조금 현금을 좀 만든다. 챙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FOMC도 어쨌든 우리가 금요일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FOMC 끝나고 하루 지나고 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그 전보다는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금요일 연휴 지나고 나서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갭으로 뻥뻥뻥뻥 날아갈까?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밀리면 크게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가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조금 이건 좀 종목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2,500 한 30 포인트 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2,530을 가나 사실 2,550을 가나 거의 121선 언저리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121선에 왔어요. 거의 뭐 맞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뭐 나름 그쵸. 정말 선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올라감,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면서부터 특히 이제 수요일에 그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부터 약간 굵직한 친구들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 우리나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현금 비중을 좀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근데 반대로 계속 뚝뚝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새벽 2시 반에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쫙쫙쫙쫙쫙쫙 사인해가지고 갑자기 나스닥 선물이 쭉쭉쭉 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밀린다라면 뭐 굳이 현금을 막 억지로 챙길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 오르면은 좀 현금을 좀 챙기게 맞고 그럼 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뭐 하이닉스 좋게 보고 있지만 지금 약간 뭐 바로 24만 원 갈 것인가?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조금 오르면은 비중을 좀 다 주지 다 제가 다 현금 100%라는 말이 아니니까 이런 쪽은 비중을 조금 많이 줄여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반대로 뭐 제가 엔터주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사실 이거는 비중을 줄일 필요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네. 왜냐면 막 치고 나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위치에 있는 종목은 그냥 조금 더 기다리거나 혹은 만약 밀린다 뭐 7만 원대 혹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뭐 오늘 같은 2% 밀렸는데 61선까지가 19만 5천 원이에요. 그럼 만약에 한 4, 5천 원 더 밀린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살 수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오른 쪽에 대해서는 좀 일부 비중을 줄이되 뭐 여전히 고점에서 좀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는 종목은 뭐 너무 많이 줄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목별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보시면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시면 맞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최소한 30에서 40% 많게는 한 60% 정도까지는 60% 정도까지는 좀 현금을 좀 확보하고 조금 연휴를 맞이하고 싶어요. 왜냐면 조금 진짜 연휴 이번에 긴데 미국 증시 보면서 떨기보다는 쉴 때 팍 그쵸, 쉴때 쉬려면 팍 쉬자. 주식 비중이 좀 적어야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약간 이제 좀 공통점과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면 만약에 시장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쭉쭉쭉 빠진다고 해서 겁먹거나 그걸 갖다가 또 털어버리기보다는 잘 좀 버티는 쪽으로 보고 만약에 강력한 상승을 해주면서 어쨌든 우리가 거의 1월이 마무리가 그쵸. 되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 연휴가 있고 사실 미국 시장이 혹시나 우리 연휴 동안에 급락했다가 또 마지막 올라올 우리장 수 열리기 전에 있어요. 올라와 네. 버리면 또 도라미 탑을 그냥 우리 네. 또 그리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진짜 실제로 그런 그런 적이 거 있어요. 많았어요, 항상. 예, 그런 적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으면 약간 반대의 경우가 반대 많았어. 경우도 있고, 잘 올랐다가. 갔다가 우리 열리는데 마이너스가지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만약에 어쨌든 잘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래도 또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고 그쵸. 이제 트럼프가 내놓는 약 200개 정도의 행정명령이 지금의 흐름을 주도주의 어떤 흐름을 바꿔버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만약에 잘 올라갈 경우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현금을 조금 확보했다가 이제 우리가 장이 확실하게 열리는 한 2월에 그죠? 그쵸. 1월 마지막 날보다는 2월에 네. 좀 더 주도주 이쪽이다라고 그쵸. 업사이클을 타는 그 네. 섹터 쪽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렇게. 이미 1월 달에 수익이 날 만큼 그러니까 뭐 각자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 올라왔으면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월 달에 또 가려면 또 거기에 또 맞춰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좀 일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번에 뭐 트럼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어쨌건 내가 지금 현재 별로 사실 그럴 분은 많지 않을 텐데 현금이 많아서 주식 사야지 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워낙에 코스닥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도 만약에 나는 그래도 명절 연휴 전에 뭔가를 좀 사서 넘어가고 싶다 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그래도 네. 그래도 이쪽 섹터가 괜찮아 할 만한 그나마 그런 섹터나 혹은 종목이 있을까요? 실적주를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이번 주만 하더라도 좀 삼성전기, LG노텍 실적 발표가 있고 지금 확정 실적 발표가 일부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좀 지나고 나서 2월 초에 집중될 거예요. 그리고 한 2월 중순, 그러니까 2월 둘째 주 정도에는 지금 감사전 재무제표라고 해서 12월 결산법인이 주주총회 DDA를 우리가 뭐 3월 말로 잡았을 때 6주간 전이니까 그게 한 2월 둘째 주 정도에 어찌됐든 실적 보고서가 감사인한테 좀 제출이 됩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잠정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발표가 될 텐데 이럴 때 실적의 방향성들은 특히나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는 매출액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 이런 것들 나올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악화된 어닝미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에 기대 요인들이 좀 있는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나름 좀 선방을 했던 차이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대체적으로 좀 하락했던 섹터들을 보면 전선,
뭐 해저 터널, 그다음에 뭐 전력 설비,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해운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좀 나왔는데 네. 전선, 그다음에 전력기기 섹터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올해 좀 좋죠. 그러니까 물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일부 3분기 때 피크가 좀 나왔던 LS 그룹주들 네. 일부는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여부를 한 번쯤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뭐 HAD, 현대일렉트릭이 뭐 영업이익 추정치가 약간 뭐 하회했죠. 못 묻혔다. 약간 그 눈높이에 네, 못 좀 맞죠. 미달된. 근데 그 부분을 좀 악재로 인식했는데 뭐 대체적으로 우리 눈높이를 너무 좀 상향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우려한 요인들은 좀 안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네. 실적의 기대효과들 보면 저는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오늘 일부 오늘 많이 뭐 빠졌잖아요 오늘. 그렇죠. 뭐 틱톡에 관련된 뭐 마케팅이 음. 뭐 불가하면 점유율이 좀 하락할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슨 노이즈가 좀 나왔는데 아 누가 틱톡 보고 뭐 이 피부 미용을 봤습니까? 이런 것들은 주변의 효과, 주변의 입소문. 그러니까 우리가 좀 피부과에서 이런 거 시술을 받는 사람들 보면 야 이거 해보니까 정말 좋다더라. 이거 정말 좀 싸게 누가 해준다더라. 이거 해보니까 정말 좋다. 이거 입소문에 가서 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바이럴 마케팅으로서 그렇죠. 차라리 예. 그래서 이게 입소문이 났는데 정말 효능이 좋아서 그래서 더 잘 팔리게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틱톡 때문에 참 오늘 그래서 이제 파마리서치가 좀 한 7%대 한 6%대 네. 좀 밀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매수의 기회.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빠졌던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남아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단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충분한 좀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 화장품주도 4분기 수출 데이터는 좋았지만 북미 시장이 피크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의 어떤 추정치가 높아진 그런 섹터들은 정말 장사를 잘했는데도 어닝미스로 좀 인식하는 경향이 좀 아쉬운데 그런 섹터들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있다면 차라리 3분기 때도 실적 좋았고 올해도 4분기에도 실적 개선 좋은 거 뭐 엔터주 같은 것들, 조선, 방산, 그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주들, 뭐 소재주도 마찬가지죠. 이제 거기다가 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섹터들은 오늘 같은 조정을 충분히 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 발표에 관련된 기대감이 부각돼서 급등이 나오면 다시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금 또 이제 실적주에 관련된 어떤 선별 전략은 그때 가져가더라도 단기적 관점에서는 저는 뭐 철저하게 실적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가 그 불확실성이랄지 앞날을 내다보기 힘들 때는 사실 실적이 좋은 종목이 그쵸? 제일 좋죠. 네. 빠져도 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명분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전력 인프라가 많이 빠진 거는 저는 현대일렉트릭이 약간 실적 미스 난 것도 좀 있지만 또 4천억 투자한다고 했어요. 시설 확장을 위해서 맞습니다. 4천억 투자하겠다고 네, 증설, 네. 증설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도 사실은 그 인프라 전력 기기 변압기가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가 못 갔었던 이유는 많은 기업이 다 증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야 이거 니들 실적 좋다고 증설을 했다가 조선 꼴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주가가 못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증설 영향도 좀 일부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글쎄요 뭐 물론 이제 증설을 너무 많이 해버리게 된다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된 수요가 내일 당장 딱 끊길 것인가 그런 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증설을 빨리 해야지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증설을 해도 지금 늘어나는 그 전력 인프라 수요를 못 따라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본다라면 이런 걸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내일 당장 덥석 살 수는 없겠지만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과 같은 뭐 전력 설비랄지 변압기 뭐부터 시작해서 피부 미용 등등등 이러한 종목군들은 어차피 밀린다 하더라도 물론 한번 틱 크게 꺾이는 모습이니까 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쵸. 되려 그것은 매수의 기회를 삼을 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뭐 변압기나 전력 설비 부분들도 지금 AI 센터를 더 데이터 센터나 더 이렇게 그쵸. 지어야 되고 아직 시작도 제대로 시작도 안 안 됐을 했어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도 일단은 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송전탑이나 이런 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산이 많아서 산 속에 많이 그쵸. 이렇게 박혀갖고 그렇게 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LA 산불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노후화된 그러니까요. 전력 설비 이런 부분에서 화재나 야 이게
말이나 되나, 그쵸?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치면 야 이거 미국이니까 여력이 되니까 그죠? 쉽게 또 빨리 교체해라, 그렇죠. 빨리 한 점검하자. 사람이 이거 죽어나가고 이거 사실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전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가장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 거는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후화된 전력망을 빨리 교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실나는 전력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승합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손실이 더 줄어드는 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빠르게 관련된 인프라를 좀 신식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사실 우리나라도 발전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쵸. 송전이 부족하거나 부족하니까. 노후돼서 이게 문제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강원도는 발전을 중지해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제주도도 뭐 가끔은 그쵸. 넘쳐나서 일부러 네. 멈춰버릴 때가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제 사실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좀 짜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복잡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되려 심플하게 생각을 하자. 어차피 이제 지나가야 될 이벤트들이고 매우 또 나름 굵직한 이벤트가 지나가게 됩니다. 트럼프 취임 시 그다음에 BOJ 그리고 미국의 FMC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1월 달도 지나가고 우리도 이제 2월 달이 꽉 찬 2월이에요. 중간에 그쵸. 휴일 하루 없이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가 그래서 꽉 찬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방향성이 정해지면 또 쭉쭉쭉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정책 공백 이제 국정이 지금 이제 비어 있는 상태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리스크 부분들이 있는 것들도 점차 좀 해결되는 방법으로 또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시 상황에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한 번 두 번의 그 악재적인 부분이 나와서 약간 흔들진 모르겠으나 흔들리는 것보다는 되려 그걸 극복하고 뛰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오늘 좀 강했었던 테마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했고 오늘도 강했던 게 철강주들이 좋았거든요. 철강. 네. 왜냐면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추 뭐 네. 개발한다. 네. 그러면 철강 수요가 많아질 거고 관광 수요가 많아질 거고 우리나라가 보내지 않겠냐 하는 건데 저는 이건 너무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밸브 쪽도 그렇고 그쵸. 그다음에 네. 우리가 뭐 그냥 묶어서 대왕고래 테마였던 종목들이 네, 오늘 또 전체적으로 잘 좋았는데 갔어요. 네. 근데 사실은 트럼프 때 그 반덤핑 제일 많이 맞은 게 우리나라 그런 관광 업체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쪽에서 수요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조금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서 지금 신규 접근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반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의외로 화학주.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오늘 화학주가 올라온 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중국 시진핑 통화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 달 안, 100일 안에 우리 지금 만나. 할 수 있으니까. 만나. 그러면 의외로 이런 규제가 좀 덜 하면은 중국 경기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감들. 그리고 또 중국은 엄청난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철강 쪽보다는 화학주에 대한 어떤 업황이 조금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을 규제한다고 해도 금호석유 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 흑자거든요. 그래서 뭐 합성 고무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또 이게 인도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화학주 쪽에서 저는 금호석유 조금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오늘 한 7% 올라왔는데 네.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 화장품주들도 좋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요 작년 여름 가격 20만 원대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콜마도 사실은 지난 4분기 실적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았는데 약간 시장에서는 안 좋게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어쨌든 지금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다시 반등을 좀 꾀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의외로 화장품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가 생각보다 적어질 것 같으면 화장품주들도 좀 중국향 혹은 ODM, OEM 이런 쪽 기업들도 좀 2월달에 의외로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화장품은 두 분이 좀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으세요? 선별적으로 뭐 볼 종목들은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데. 선별적이라는 키워드가 네. 지금 북미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는 업황 회복이 아직까지 좀 둔화된 것들, 뭐 개선이 일부는 좀 됐지만 명확하게 과거처럼 중국 시장이 회복됐다라고 좀 보기 어렵죠.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우려될 수 있는 요인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한 10월을 기점으로 보면 최근 4개월까지 미국의 수출 데이터가 둔화가 됐습니다. 증가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해보면 네. 특히나 이 부분의 세부 데이터는 기초 화장품이 감소했고 색조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색조 브랜드의 강점을 갖고 있는 ODM사, 그다음에 색조 브랜드를 특화로 하고 있는 화장품사들의 이익 기조는 좀 견조할 건데, 생각보다 뭐 기초 화장품 부분들에 대한 둔화는 일단 실적 추정치, 즉 눈높이보다 좀 미달되면 이걸 좀 어닝 미스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다르게 보자. 그래서 저는 뭐 유 대표님 이야기한 것처럼 ODM사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여기 더해서 지금 뭐 실리콘투 같은 그런 뭐 화장품 플랫폼 기업들 차라리 네. 그게 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정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최근 3분기 데이터를 보면 동남아시아 시장, 그다음에 유럽, 중동에서 오히려 해당되는 이 트래픽 증가율이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이 부분은 많이 클릭해서 많이 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연동들이 4분기에도 충분히 좀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2 정도 좀 보여야 되고, 화장품 빅에서는 LG생건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에는 좀 악재 요소가 일부 있었지만 이번 라네즈가 특히나 좀 색조 브랜드가 코스알엑스보다 좀 선방하면서 좀 4분기 공급이 좀 잘 됐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를 보면 아모레퍼시픽도 4분기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좀 단기에 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목을 다 좋다가 아니라 선별해서 봐야 되고, 기초 화장품이 둔화가 된 것들은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좀 우리가 조금은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싶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쪽도 한번 보면 어떨까? 오늘 좀 힘도 좀 써보고, 그러면서도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에너지 얘기도 좀 했는데 네. 그동안은 뭐 조선주에 대해서 원체 많이 얘기했으니까 조선주는 건너뛰고 원전 네. 원전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나름 좀 힘을 쓰다가 막판에는 약간 이제 힘이 빠지는 모습이지만 뭐 그럭저럭 좋은 모습인 듯한데, 자, 원전주를 지금 우리가 조금은 큰 그림상으로서 좀 바라본다면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가 좀 오늘 좀 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원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이제 정책 기대감 뭐가 좀 반영이 덜 됐을까? 해당해서 뭐 자율주행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천연 자원개발, 이제 자원개발 관련돼서 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개발이니까 이 부분은 또 LNG 선박에 관련된 수요 증가. 그래서 뭐 조선주가 좀 강세 보이시는 요인들. 그다음에 뭐 방위비 분담 이슈가 좀 부각되면 방산주가 또 수혜받을 수 있는 것들. 네. 로봇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뭐 항공우주도 마찬가지. 그동안 정책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던 부분들은 다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미국의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돈을 좀 벌어다 줄 섹터가 좀 뭐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원전을 좀 봐야 된다. 원전의 수급 기조가 지난주부터 해서 굉장히 좀 좋아졌고요. 네네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어떤 이 상승폭들이 지금 굉장히 좀 견조한, 오늘 뭐 일부 좀 윗골이 좀 달긴 했는데, 뭐 전고 좀 왔으니까 또 일부 또 그쵸. 수익실현이 있긴 하겠죠. 네. 근데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보다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좀 좋다는 부분들은 네. 시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런 이슈 때문에 정책에 관련된 수혜가 11차 전기번에 악재가 좀 되면서 이게 과연 향후에 원전이 다시 친원전 정책에 관련된 어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노이즈가 일부가 있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좀 밀렸고,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체코 수주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또 악재로 또 반영이 됐다가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 관련된 MOU 체결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 타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허들 좀 그러니까요. 봐요. 그래서 지금 전략이 중국을 좀 규제하는 것이죠. 그다음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강하고 러시아가 강하고 또 프랑스가 강합니다. 근데 원전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뭐 미국의 이제 규제에서 뭐 배제가 된다는 관점에서 프랑스가 미국의 이제 위협이 좀 될 수 있는데 한국과 이 동맹을 좀 체결하는 부분들 특히나 MOU에 대한 세부 내용들 보면 원전의 기술을 통제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함부로 해서 막 수주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가자. 그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우리 둘만 좀 공유해서 가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어떤 정책 수혜가 좀 나올 수 있고 국내도 전력 수급이라는 걸 관점에서 보면 대형 원전 뭐 3기에서 SMR 2개 얘기했다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기에서 대형 원전 1기 축소해가지고 야당한테 제가 받겠다. 이게 아직은 좀 뭐 펜딩된 상태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든 원전은 국내 도입도 이제 갑니다. 네. 다만 이제 기수가 좀 조정은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한테 기대원들이 있고 두 번째는 SMR 관련된 프로젝트가 이번에 이제 행정명령에서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요건들 좀 대폭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뭐 뉴스케일 파워에 관련된 기술력, 뭐 테라파워, 뭐 엑스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당돼서 뭐 지분 투자 이슈도 있고 협력사 관점에서 뭐 원전 모듈이라든가 주기 공급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한 좀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뭐 원전 섹터, 원전 기자재 업종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저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승이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들이라면 저는 조선주가 좀 올라왔던 것처럼 원전도 수주에 관련된 성과만 좀 더 뒷받침해주면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효과가 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주가 이제 사실 슈퍼 사이클을 탔다. 네. 그래서 이제 업 사이클을 탄 섹터이고 이게 지금도 아직 갈 자리가 더 남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네. 조선주 좋다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사실 최근도 이제 몇 달 전부터입니다. 사실 이제 원전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저희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매우 진짜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사실 누가 체코에 가서 원전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저 바보 아닌가 그랬어요. 사실 체코가 문제가 아닌데 미국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쵸. 그게 지금 다 뚫렸다 일단.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진짜로 수주의 청사진이 딱 그려지는 이런 상황이 됐고 사실 세계적으로 지금 이 원전을 계획하고 있고 부지를 알아보고 뭐 이렇게 개발 예정인 그 원전 기수가 430기 정도 된대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을 한다 한들, 그렇죠? 뭐 중국하고 친한 국가들은 중국에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한데, 프랑스 비싸요. 그 다음에 공사 기간 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사비도 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도 짧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방산에서도 그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레오파드 2를 뭐 20대 뭐 30대 이렇게를 수주를 한다 한들 4년 뒤 5년 뒤 야 우리 1년이면 돼. 우리는 다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관점이라서 아마 원전의 어떤 수주나 이런 길들이 빵빵빵 터지는 부분들 그게 아마 웨스트하우스에서도 지들이 손해 볼 짓 안 하죠. 야 얘네들 활용해가지고 우리 로열티도 많이 받고 그렇죠. 이거 진출하기 좋겠다. 일은 쟤네 시키고 우리는 뒷돈 조금씩 더 챙겨보자.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유채영 부원장님?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주말 네. 전략에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8차선 왕복 8차선 도로 놔두고서는 계속 비포장도로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작년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탈 원전을 다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했다는 뜻은 뭐냐면 1, 2년 안에 원전을 새로 지을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당장 짓진 않지만 그렇죠, 이런 그렇죠. 체코도 계획적인, 체코도 이번 수주하자마자 내일 당장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서부터 이렇게 줄줄이 나온다라면 이게 트럼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니들 원전 지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한테 지어 하는데 웨스팅하우스랑 우리가 협작을 해서 간다라면
든든한 우군이 트럼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그 지난 고점 때 넘지 못했던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꼬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윗꼬리가. 쉽게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의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온 거고 여기서 쉬었다가 돌파한다라면 조선주들이 그러면서 쭉 올라온 거거든요. 그건 올라온 거고 또 BHI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약간 그 SMR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건데 딱 그 자리까지 온 상황에서 숨고르게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좋고 또 원전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한 게 맞는 것이지 이게 막 폭락을 해서 다시 지난 그 여름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뭐 17,000원, 18,000원까지 빠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지금 벌써 긴 시간 50분 동안 많은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번 주간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좀 대비를 그쵸. 해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길게 이야기들을 나누어봤고 그래도 야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가격만 좀 좋은 가격대라면 충분히 그냥 고민 덜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종목들까지 오늘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자 한번 관심 있게들 봐보시면서 명분이 또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논리가 맞다라고 판단되시면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좀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돼요. 2025년이 지금 작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나쁜 모습을 보였다면 올해 2025년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해를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두 분, 네, 우리 변영민 대표님 그리고 유창현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